안녕하세요. 비욘디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회전근개 파열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조현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서 주로 어깨를 공부하고 있는 조현철입니다. 거의 어깨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저희가 환자들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환자들 많이 보고 불안정성 환자들도 보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세포를 가진 여러 가지 이제 기초 및 중개 연구 실험실을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근에 얘기하는 이제 줄기세포를 포함한 이제 첨단 재생의료 연구를 많이 좀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전근개 치료 방법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세포 치료에 대해서 또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네. 내용들이 있을지.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도 받아줄 예정이니까요.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 댓글에다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내 인생 세포가 바꾸는 회전근개 파열 치료의 새로운 판, 이런 제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세포가 뭔지, 어떤 판인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같이. 네, 저는 내 인생 세포인가 이게 내인성 세포인가 그거부터 일반인은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거 먼저 말씀하시면 이제 이 내 인생이라는 거는 이제 내인성 재생을 말하는 건데 그걸 약자로 제가 나름대로 좀 줄여서 네. 좀 기억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내 인생 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 라이프가 아니고 원래 뜻은 내인성 재생을 약자를 맞는 것이 내 인생 세포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 회전근개 파열 수술 관련 질문도 괜찮나요? 그럼 물론입니다. 네. 제 전공입니다. 그거 꼬매는 게. 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도 있고, 요새 이제 치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병의 질환의 증가 속도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깨 통증, 환자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질환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보통 어깨 통증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는 제일 많은 게 허리, 어깨, 무릎이거든요. 근데 전체 나이로 보면 허리 환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무릎이고 그 다음이 이제 어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이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경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40, 50대에 이제 인생의 피크를 찍게 되는데 이 40, 50대에 이제 어디가 아파서 일을 못 한다. 가장 큰 원인이 어깨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고 또 한 가지는 저 위에 이제 말이 나와 있듯이 이게 이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는 한 11.5%, 외래 환자 5%씩 매년 증가하는 이제 가장 경제적 부담도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또 관심을 많이 받는 질환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 경우에 약 100만 건 정도 수술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2023년 연구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술 및 관련 비용이 한 70조 정도 드니까 굉장히 비싼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회전근개 질환 진행을 하면 이제 파열 이렇게 이제 원인은 다른 어떻게 만성 질환과 같이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조금 이제 요약을 하면 근본적으로는 회전근개 내에 이제 줄기세포, 특히 내인성 줄기세포가 고갈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이게 진행하여서 파열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정상 힘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보통 힘줄이라고 하면 이게 기타줄이나 고무줄 같이 이렇게 줄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양말 뒤꿈치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넓게 이렇게 생겼고 이 양말을 오래 신으면 뒤꿈치가 이게 얇아져서 이렇게 해지잖아요. 빵꾸 난다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져서 이렇게 빵꾸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빵꾸가 깊어져서 이제 구멍이 이제 크게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은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되면 멈추거나 뒤로 갈 수는 없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마다 진행 속도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대략 봤을 때 부분 파열까지는 약물 주사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질환을 낫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반복적이고 대증적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을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며칠 먹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또 몇 달 있다 또 먹고 또 몇 년 후에 또 먹고 하지만 이 병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부분 파열을 넘어서 전층 파열로 가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수술이라는 게 사실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그 치료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혈압 치료 같은 거죠. 고혈압은 치료한다고 고혈압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질환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의 강도가 사실 고혈압까지 평생 가야 되는 필요는 없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는 고혈압이 진행하여서 이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도 방법이 사실 별로 없는데 오히려 회전근개라는 질환, 파열이 생겼을 때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수술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수술이란 방법이 있는 거니까. 좋은 이제 기회 치료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뭐 수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수술이 굉장히 어깨 수술이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의 뭐 10명 하면 8명, 9명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제점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이게 얇아져 있는 힘줄을 다시 꼬매는 거기 때문에 얇아진 힘줄 자체가 원래 두꺼워지지 않는 문제가 좀 있고 이게 이제 환자에 따라서 또는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꼬매고도 다시 재파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라고 제가 94%를 적어놨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30-40% 어떻게 생각하면 낮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염증이 줄기세포 고갈이 있고 이게 염증이 생긴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들이 그럼 염증약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염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고 다양한 개념이라서 하나의 염증약이 모든 염증 경로를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요게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이 어디 생기느냐. 회전근개는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는 힘줄 세포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세포라고 그러는데 건세포에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염증 경로들이 밝혀져 있고 이런 경로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질환을 진행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약물로 이런 걸 하나 막았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염증약으로 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굉장히 항체 치료제들이 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암도 그렇고, 치매 약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병들은 굉장히 그 병의 질환 과정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과정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들이 제일 중요한 과정을 차단을 하면 병이 이제 진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이 근골격계 질환, 특히 회전근개 질환은 아직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많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만 굉장히 많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우선적인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이렇게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지금 항체 치료제로 회전근개 질환을 이제 뭐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가는 길을 막는 거하고 이미 다 망가진 거를 다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재생이라고 한다면 그 재생 치료제는 하나의 물질, 단일 물질, 그러니까 뭐 하나의 약물이라든지 뭐 항체 치료제라든지 뭐 요새 나오는 뭐 엑소점이라 이런 하나의 물질로 하기는 좀 어렵다.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이 앞단에 있는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포 치료제하고 이런 조직공학적인 어떤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암이나 이런 건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치료제가 나오지만 근골격계 질환은 조금 다르게
세포 중심의 치료제들이 많이 이제 연구도 되고 있어요. 결국 치료제가 나오면 그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놨듯이 이제 수술 약물이 현재 치료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무릎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을 레지던트 때도 좋아해서 무릎을 한다고 했는데 무릎도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인공관절도 많이 하고 관절의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무릎 하시는 선생님들 들으면 좀 서운하시기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깨가 정말 좋아요. 환자들도 만족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좋아. 보이네요. 정형외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많은 질환과 많은 이제 전공 분야가 있는데 정형외과만큼 이렇게 누워왔다가 뛰어나가는 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다 정형외과를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깨가 환자들의 반응도 좋고 회복이 잘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까지 수술과 약물이 굉장히 좋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만성 염증으로 생기는 병의 질환 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있고 또 아까지 망가져 있던 조직 결손이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까 파열이 됐거나 뭐 빵꾸가 났거나 이런 것들이 약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 그래서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생물학적 접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보통 세포, 유전자 항체, 그리고 이걸 담을 수 있는 스캐폴드 또는 담체라는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세포 치료제가 또는 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어 있고 많은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세포 치료제 중에서 여러 가지 세포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세포 힘줄이니까 힘줄에서 세포를 분리해서 그걸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또는 뭐 비슷하게 생긴 세포들이 좀 있어. 피부 세포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걸 가져와서 넣어주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 중에서 제일 많은 연구가 된 건 역시 이제 줄기세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1999년도에 사이언스에 이제 피터 앵거라는 사람이 논문을 내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연구가 쭉 되어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때가 지금 한 이제 26년쯤 됐네요. 저도 이제 2000년 박사를 하면서 딱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 논문을 보면서 그때의 개념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그때는 이제 골수에서 뼈에서 안에 있는 그 뼈에서 있는 세포를 분리해서 일부 세포가 이제 요 중간엽 줄기 세포였고 이게 다양한 조직으로 뭐 뼈로 가고 연골로 가고 근육으로 가고 힘줄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직접 분화라는 기전으로 그러니까 줄기 세포를 넣어주면 힘줄로 분화한다 이런 기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한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중간엽 줄기 세포에서는 이런 기전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럼 무슨 기전이냐 이제 그런 걸 막 찾고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우리 연구실이 생각하는 어떤 재생의 기전은 이게 내인성 재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인성 재생을 일으키는 세포를 이제 내인성 재생 세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말을 줄여서 저희 실험실에서 내인성 세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제 세포를 넣어주면 뭐 힘줄이 분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대략 6가지 정도의 이제 단계가 실제로 재생이 되려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세포를 넣어주면 이게 자기 세포일 경우 또는 뭐 남의 세포일 경우 이게 조금 다른데 저희는 탯줄에서 이제 분리한 세포입니다. 유래가 탯줄이라서 남의 세포죠. 그렇게 되면은 되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줄기세포의 특징이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모든 줄기세포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이 세포마다 이제 특성이 좀 다른데 모든 세포가 동일한 그런 낮은 면역 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세포가 굉장히 분리 방법과 세포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낮은 면역 원성으로 거부 반응 없이 이제 조직 안에 잘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 조절 능이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 안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세포들, 뭐 대식 세포도 있고, 뭐 T 세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포들을 잘 조절해서 얘가 나를 잘 받아들이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이제 면역 조절이 잘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가 건을 일으키고 있는 건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건 세포들입니다. 근데 이때 병에 있는 세포들은 정상 세포가 아니고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염증을 잘 일으키는 쪽으로 간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냥 쉽게 퇴행성 세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염증을 만들어내고 나이가 든 건데 이게 우리가 세포가 들어가서 이 세포에 대해서는 항염증능을 가지고 염증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지 않게끔 나이가 들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자꾸 분비하게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노화능을 막은 상태에서 실제로 그럼 망가진 조직은 누가 만드느냐면 요 내재성 건절표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다 줄기세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단지 아까 줄기세포의 고갈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긴 하지만 얘가 고갈이 됐다. 고갈이 됐다는 거는 기능이 떨어지고 숫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해야 되는 일들, 그러니까 망가진 조직을 재생하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 내재성 건줄기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영노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를 젊게 언제까지 젊게 만드냐. 세포, 우리 이제 연골이나 힘줄은 되게 사춘기까지 조직을 만들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요거 가지고 50년에서 60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조직을 만들려면 적어도 그 사춘기 이전 세포로 제가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넣어준 내재성 내인생 세포가 이 내재성 건줄기 세포를 자극하여서 얘를 젊게 만드는 거죠. 사춘기 전까지. 그럼 얘가 이제 기지를 만들어서 없던 기지를 재생을 시키고 요런 이제 기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요 재생 과정에서 건은 좀 특이하게 원래는 이제 건이 좀 말랑말랑한 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연골하고 뼈가 생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또 요런 게 안 생기게 만드는 이게 이서성 고라라고 그러는데 건만 재생이 되고 이서성 고라는 안 생기고 그래서 대략 저희가 생각했을 때 6가지 정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런 이제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되게 해야 될 일이 많네요. 많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네. 뭐 재밌다고 제 생각을 하면서 챌린지가 많네요. 하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의사 된 지가 거의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환자들이 이제 회전근개 질환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사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요거를 이제 미충족 니즈라고 요새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줄이 파괴되는 것이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재생이 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의미들은 별로 없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비슷하게 근접한 것 자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전근개에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이 드는 거죠. 요새 주사 맞게 되면 되게 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짜리 주사도 막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는 재생을 만든다 이렇게 인정받는 주사는 없기 때문에 아픈 것만 조금 달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고혈압 약도 매일 먹잖아요. 그럼 고혈압 약이 일시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성 질환이라서 달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치료를 해나가는 건데 좀 더 멀리 보면 당연히 망가진 조직을 재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진행을 억제하거나 되돌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생이 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먹는 약이나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먹는 약으로 한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굉장히 먼 얘기 같아요. 네. 적어도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술이 아니면 뭔가 어깨는 이제 주사 치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수술이 아닌 방법, 비침습적으로 이제 전달되는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후보가 이제 주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저희 어깨 같은 경우는 병원 가면 바로 치료가 돼야 돼요. 이게
왜 희귀 난치성 질환 이런 게 있잖아요. 희귀 난치성 질환. 희귀하고 난치 같은 건데 어깨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근데 희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흔한 난치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어, 흔한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 바로 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환자들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고 이렇게 뭐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예약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세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재생주사, 즉시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현재 그 세포 치료제들이 꼭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무릎에도 있고 있는데 보통 자가줄기 세포 치료내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환자가 오면은 뭐 골수나 지방이나 뭐 이런 게서 이제 뽑아요. 늑골에서 뽑을 수도 있고 조직을 채취해서 이거를 대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키워요. 이거 다시 와서 보통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다려야 되고 예약을 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좀 피해야 되고 좀 발전할 공간이 많은 치료가 현재 이제 요 자가줄기 세포 치료제 현재 프로세스고요. 동종 세포 치료제가 이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재도 조금 있는데 무릎 연골 재생에서 쓰는 그 치료제가 이제 요거죠. 요것도 사실은 즉시 사용은 안 되고 예약을 하면은 그 구조 배양이라는 걸 한 일주일 거칩니다. 그래서 다시 예약해서 와야 돼요. 결국은 환자가 2번 이상 와야 되고 한 일주일 내외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제일 뭐랄까 좀 치료를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환자가 오면 20분 내에 치료 가능. 우리 보통 뭐 치료가 다 그렇지 않아요? 주사 맞는 것도. 너무 좋죠. 네. 어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가 뭐 어떤 연구나 할 때 목적을 이렇게 멀리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제 스먼프 셀이라는 이제 내 인생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탯줄에서 이제 분리를 한 거고요. 그 탯줄에서 분리한 세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세포라는 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래도 중요한 특징이긴 한데 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뉴욕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울산 출신인데 울산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은 어떤 포션인 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배아나 요새 많이 얘기되고 있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런 것들에는 품질은 좋을 수 있지만 이제 경제성, 윤리성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성체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품질 저하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한 중간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다 해서 최근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발전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 이제 분리해서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퀄리티의 세포를 얻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스머프셀이라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없이 이제 강한 증식능을 보유해서 치료제 개발 쪽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세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있어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줄기세포가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낮은 면역원성이라는 게 일단 세포 치료제의 첫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거부 반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예 작동 자체가 이제 되지 않는 건데, 보통은 줄기세포가 뭐 영어로 하면 이뮨 프리빌리 셀이라고 그 면역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건 보통 상황에서 그렇고, 여기 보시면 되게 병변이 있을 때, 그게 보통 이제 만성 염증이 있는 상황인데, 만성 염증이 있으면 다른 통상의 줄기세포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게 세포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줄기세포들은 염증 상황, 즉 실제 병인 상황에서는 분리가 돼서 다른 세포가 되면서 이게 면역 원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생기기 많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넣어주면 원래는 하나도 안 생기다가 염증 정도에 따라서 10개, 20개, 30개, 40개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퇴출이 되는, 이게 작용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굉장히 낮아요. 아마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들은 저희가 많이 내놓았지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엄마하고 아기 사이를 이어주는 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도 외부 물질이고, 아기 입장에서 엄마 외부 물질.
물질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외부 어쨌든 존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로 거부 반응 없이 이어주는 어떤 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면역원성이 훨씬 낮게 되는 어떤 물질이 있고 몇 가지 물질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줄기세포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만큼 각광을 좀 못 받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세포 치료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아직은 임상 연구는 많이 했지만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세포 치료제를 넣어주면 그냥 작용한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뭐 많이 하고 환자들도 생각하고 있고 뭐 대부분 의사도 그렇고 아닌가요?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울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세포가 투여가 되면 이게 병변 부위로 가야 되고 이걸 저희가 이제 귀소라고 그럽니다. 그럼 가면은 그러니까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그랬죠. 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기본적으로 어디 바닥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지 않으면 바로 세포가 죽어요. 한 2시간 정도 안 붙으면 세포 죽습니다. 네. 2시간에 죽으면 30분 되면 멀쩡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때부터 좀 뭔가 이제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잘 안 붙어요. 병변이라서. 그리고 붙어야지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투여 귀소 생착 기능이라는 4가지의 단계를 지나가야지 비로소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인식 자체가 지금 아직은 별로 없는 거고요. 각 단계마다 여러 가지 장애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환경들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아직 개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가 아직 뚜렷하게 뭔가 얘기할 수가 좀 없고 치료제마다 기능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뭐 줄기세포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나 고기는 맛있지만 소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닭고기도 있고 안심도 있고 등심도 있잖아요. 다 다르듯이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너무 큰 얘기고 그 사이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한테 맞는 거 아닌 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투여 이거는 재생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이다. 잘 시작해서 완료까지 가는 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 치료제 작용 단계마다의 허들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기술력이 있어야 이제 재생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런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세포든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재생을 하게끔 하는 연구들을 그동안 좀 많이 진행을 해왔었고요. 요거는 저희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셀과 플랫폼에 관한 설명이고 그냥 뭐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그동안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라서 이게 동영상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까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을 G에서 레트라고 하는 G 조금 큰 G에서 만들고 저희 세포 치료제를 이제 투여했을 때 모습입니다. 보면은 여기 왼쪽 G 여기서는 오른쪽 G는 왼쪽 다리가 거의 들고 있고 잘 안 디디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파열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이제 세포 치료 내 인생 세포를 넣고 나서 보면 이게 쥐가 쿵쾅쿵쾅 이렇게 디디고 오는 것이 좀 보입니다. 잘 걷네요. 잘 걷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캣워크, 쥐인데 이름이 캣워크예요. 그 실험의 이름은 분석을 한번 해본 게 있고, 요거는 아까 말했죠 대조군에서 어깨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게 쭉 미끄러지죠. 네. 근데 저희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쥐가 끙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어떤 쥐가 손톱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너무 꽉 쥐고 있다가. 정말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힘도 좀 강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어떤 프랙티스를 좀 바꿀 수 있는 게 되려면 와서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러려면 미리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놓고 이게 동결을 이제 해놔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동결된 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해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주사를 하게 되면은 병변까지 이제 세포가 잘 전달이 돼서 세포가 치료형이 된다. 이제 요런 게 아이디어를 하는 어떤 이제 세포 치료의 프로세스고 요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결과로 작년에 저희가 그 연구팀이
임상 시험과 최근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라는 게 좀 생겼습니다. 2019년대 법이 시행이 되어서 지금 뭐 사실 줄기세포 주사 맞으러 옛날에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 일본에 많이 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국부가 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 의료라는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초반에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큰 특징은 약이 안 되어도 어떤 지자체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조금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희 연구팀이 치료제로 가는 임상 시험과 첨단 재생 임상 연구를 두 개를 다 같이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현재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다른 병원과 함께 지금 아직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두 가지 시험이 하나는 부분 파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힘줄이 진행을 해서 얇아졌다 힘줄이 빵꾸가 나는데 파열이 되기 직전 닳았지만 완전 파열이 되지 않은 걸 부분 파열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냥 수술 없이 주사로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임상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일상을 9명에서 완료가 되어 있어요. 결과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간략하게 결과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굉장히 큰 파열, 그러니까 파열이 크면은 수술을 해도 다시 재파열이 잘 되는데 이런 거를 재파열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병원하고 고대 안암병원에서 현재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의 섬색 연구를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진행한 아까 임상 시험 부분 파열에서의 그 환자입니다. 1000만 개 세포. 그러니까 저, 중, 고 세 단계 용량인데 굉장히 제일 작은 용량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힘줄인데 원래는 이거보다 굉장히 날렵하게 매끈하게 생겨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힘줄이 없는 부분입니다. 요 사이에 까만까만한 거는 염증성 활액이 원래 없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렇게 굉장히 넓고 깊게 파여져 있는 부분 파열이고 제가 세포 치료제를 투여하고 1개월에 지금 보면 요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재생이 됐고 여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전에 연구를 했을 때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1개월에 돼서 굉장히 놀라고 있었는데 3개월째 되니까 이게 이제 요거 보면 굉장히 까매졌거든요. 원래 정상은 새까맣게 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연구팀도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던 좀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질환을 역행시킬 수도 있다 않나 이런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었는데 이게 6개월이 되니까 사실은 거의 정상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시는 우리 어깨 연구하시는 몇 분 교수님들한테 요 사진만 이렇게 앞에 거 안 보여드리면 이 정상 어깨를 가지고 와서 뭘 보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재생과 역행의 어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재생을 그럼 누가 만드느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전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STR 검사라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검사입니다. 우리 친자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그래서 여기는 조직을 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세포 치료제의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요거는 넣어준 세포 치료제하고 재생된 힘줄이 불일치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넣어준 세포가 이 힘줄을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세포 치료제하고 대상자의 당연히 불일치죠. 요거는 이제 이 시험이 잘 돼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고, 재생된 힘줄과 원래 있는 환자 혈액과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힘줄은 환자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이게 내인성 재생이구나, 넣어준 세포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가능성 아직은 굉장히 작은 범위의 숫자지만 기존에는 일단 한번 병이 생기면 사실은 파열이 없는 상황도
MRI를 찍어서 파열이 없고 이상이 없어도 환자들은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병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조에서 우리가 MRI 검사라는 그런 일종의 그림자를 보는 그 그림자가 이상이 없는 거지만 사실은 몸은 조금씩 병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멈출 수가 없는 이렇게 건병증이 생기고 부분층, 전층 파열이 되고 파열이 됐을 때는 재생이 불가한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치료의 질서죠. 그래서 이 질서 속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치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걸 바꾸는 게 아니고 파열을 좀 잘 꼬맨다 이런 치료가 있는 거죠. 이런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세포는 이런 판을 아예 새로 짜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에서는 힘줄이 파열이 환자가 이제 이쪽에 오게 되니까 다시 부분 파열에서 건병증으로 가고 건병증에서 재생이 되는. 그러니까 재생과 역행이 가능하면서 이제 새로운 말 그대로 판이 짜여지게 되고 이 판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제도 개발되고 치료의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진단 방법도 개발되고 재활 방법도 개발되고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네. 저희 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좀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어깨는 항상 이렇게 대증적인 치료만 있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연구에 힘써주시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저희 처음에 댓글 남겨주신 분도 교수님께 치료를 받으셨었나 봐요. SSFI4YY 님도 언제 비욘드에서 뵙나 했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다고 또 교수님한테 예약하셨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질문들 한번 받아볼까요, 교수님? 네. 지금 질문 오른쪽에 띄운 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3달 전에 회전근개 극상근 건네 부분 파열이 30에서 40%라고 합니다. 가동 범위는 대부분 나오고 콜라겐 주사 2회 맞았는데 아직도 팔을 쓰면 아프시다고요. 근데 콜라겐을 더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수술은 절대 하기 싫다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네네. 건네 부분 파열 30, 40%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건네 부분 파열을 사실 뭘로 진단했느냐에 따라서 진단의 정확도도 사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쉽게 볼 수는 있지만 좀 진단의 객관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MRI도 사실은 MRI가 같은 MRI가 아니고 우리 자동차가 우리 뭐 마티스부터 벤츠나 뭐 더 좋은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건네 부분 파열이 작을 경우에는 이런 이제 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는 MRI 찍었을 때 이게 파열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런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단을 뭐 명확하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가정을 했을 때도 지금 저 정도로 뭐 수술을 미리 한다거나 사실 예방적 수술이라는 건 근골격계에 사실 별로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수술은 이제 뭔가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하는 거고요. 사실 저 정도면 수술하지 않는 거고 치료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통증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든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든 또는 뭐 파열이 없든 간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깨는 굉장히 잘 굳어버리거든요. 어깨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그 자유도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세 가지 그 XYZ 축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잘 가동이 좋은 네. 건데, 예, 가동 범위도 넓고, 잘 움직이는. 맞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관절은 잘 움직여지지 못하면은 금방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어깨가 금방 굳어요. 그래서 어깨는 아프면 굳고, 굳으면 아프고, 양쪽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이 사실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거 굳어 있는 거를 좀 풀어야 됩니다. 요거는 근데 약 먹거나 뭐 주사 맞아서 풀리지는 않고요. 이제 푸는 그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또 푸는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우리 그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스트레칭해서 운동 범위를 늘리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 범위가 다 늘어났고 팔은 잘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특정 상황이나 동작에서 아프다. 그러면 이게 파열에 의한 것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 파열을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할까? 왜냐하면 파열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전문의랑 상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세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62세 여성이시고요. 빨래를 널다가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고 그 뒤로 팔을 들기가 힘들고 야간 통증이 생겼는데 MRI를 하셨더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가 봐요. 야, 이거 뭐 굉장히 이제 흔한 상황인가요? 굉장히 네. 흔한 상황이고 사실은 빨래를 널다가 뚝 할 수도 있고 이미 그 전에 또 이미 그래전에 했을 수도 그렇구나.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가 아프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증상을 느끼는 거고 맞아요. 그 증상이 있을 때가 환자가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그때부터 병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근데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사 입장에서는 과연 언제부터 있었던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이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진단을 하기 위한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진단 치료 자체가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회전근개 질환은 아까 그 잠깐 또 예를 들었던 고혈압과 당뇨 같이 고혈압이나 당뇨는 생명에 위독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치명성이 있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네. 치료를 안 하면 다 돌아갈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들이 어떤 그 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환자들의 어떤 의견이 치료를 시작하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의사가 진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깨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깨는 뭐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면 예. 되나요? 그리고 생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파일에서 아프고 어떤 상황에는 안 아프고 어떤 네네. 사람은 이 동작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동작을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의견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나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환자의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그래서 환자분이 좀 와서 이렇게 뭐 이런 유튜브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와서 하면 이제 맨날 결과적으로는 진단을 받아라는 얘기. 이 얘기가 어깨에는 너무나 맞는 얘기가 환자들이 치료에 참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어깨 회전근개 질환은 야간 통증이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아직은. 굉장히 밤에 많이 아프고 회전근개 부분 파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의 문제고 환자분이 팔을 얼마나 빨래 내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계속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조금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고요. 재생치료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재생을 가능케 하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치료 하에 이름이란 하에 통증이 좀 줄어들고 기능이 좀 회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9550님께서는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부분 파열이셔서 재활만으로도 혹시 완전 회복이 되는지 질문 그럼요. 주셨어요. 네. 자, 여기서 부분 파열이 재활의 정의를 조금 보면 완전 회복의 정의를 좀 보면 아까 만약에 부분 파열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 파열이 재생이 되는 거 그게 사실은 맞아요. 이제 원래 완전 상태고. 회복이죠. 네. 그렇지는 않을 부분 파열 생기면 거기에 다시 재생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꼭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계속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훨씬 더 통증을 줄이고 그리고 못 뻗은 팔도 잘 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영도님께서요. 남편이 2023년 1월에 넘어져서 3월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파열이 있었다고 근데 이번에 또 심하게 파열돼서 수술이 힘들었다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근데 수술 후에 수술한 팔을 예전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열이 됐는데도 남편처럼 통증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많습니다. 이게 파열이 됐는데 그러니까 완전 파열이 됐는데도 네네네. 예. 무증상 파열이 사실 더 많아요. 저희가 뭐 많은 연구들에서 나이 따라서 이렇게 쭉 달라가는데
되게 무증상 파열이 40대 10%, 50대 20%, 60대 30%, 70대 40%, 80대는 이제 60, 70% 넘어갑니다.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대략. 예. 그래서 그 얘기는 7, 80대 돼도 뭐 어깨가 가끔 한 번씩 아프다 되게 말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파열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있다고 꼭 똑같이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다만 파열이 있는 사람 중에 있다면 파열이 없는 사람보다 3년 안에 증상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증상병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겨울님 질문 받아볼게요. 48세인데 50견 진단 받으셨대요. 상의 입고 벗을 때 어깨가 많이 안 좋은데 도수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효과 있습니다. 네, 효과 있습니다. 근데 또 아프니까. 도수 치료라는 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범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병원에 가서 받는 도수 치료가 실손보험들 많이 하잖아요. 네, 도움이 되면 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병원에 가서 꼭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저희 이제 견주관절 학회에서 하는 어깨 건강 TV라는 데도 있고, 아마 여 비욘드에도 좀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가지고 먼저 해보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치료가 되려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좀 수동적인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수 치료가 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큰 부담이 안 되고 병원이 가깝다면 한번 가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영도님께서도 수술 외에 재생치료법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연구 얘기는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그럼 어깨를 좀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어깨 관리 팁, 교수님만의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저요? 네, 교수님만의 어깨 건강 관리법.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가 별로 안 좋고, 네, 성형외과 의사들 제 친구들 보면 잘생긴 애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저도 어깨가 많이 아파갖고 저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뭐 특별한 팁은 없는데,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스트레칭이 좀 있어요. 네. 굉장히 쉬운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일주일에 2번,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좀 만들고 또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운동하실 때 어깨 스트레칭을 포함을 시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뒤쪽에 후방관절낭이라는 부분에 이제 좀 딱딱해지고 좀 굳어가는 게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깨 스트레칭을 적어도 한 50대부터는 내가 하는 일주일에 2번의 운동에서 포함을 시키면 좀 건강한 어깨를 오래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팀도 그렇고 150세 요새 막 얘기하고 있거든요. 150세? 150세. 그럼 아까 이제 어깨는 한 50년 정도가, 어깨도 콜라겐 옷과 같이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 콜라겐 섬유는 앞에서 10여 년 동안 만들고 50년 쓰는 거거든요. 150세 산다면 3번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생치료라는 게 막 이제 세상에 나오려고 하고 있고, 150년 쓸 수 있는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도 노력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조현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수님 또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